수능 특강 물리 1 할게요. 수능 문제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고 시간 안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문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는 쉽지가 않고 힘과 운동. 운동은 물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고, 물체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면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동거리랑 변이를 구분해 하셔야 하고요. 이동거리는 이제 전체 경로의 길이,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동거리는 이제 15m가 되는 거고,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동한 거리. 크기는 있고 방향은 없다.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거든요. 위치 변화량. 위치가 변화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 위치로 변화된 거니까 중간에 어떤 경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됐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위치는 방향을 중요시합니다. 크기는 이제 거리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이동 거리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리, 직선 거리를 의미하고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냐, 동쪽 방향이나 서쪽 방향이나 이거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변이고, 그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은 직선거리.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갈 수도 있는데, 변이의 크기를 재려면 직선거리로 재는 거죠. 직선거리로. 그 변이는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이다. 변이의 크기만 나타낼 때는 그냥 거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로 이제 변이를 나타낼 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 몇 미터 이렇게 나타내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로 많이 들죠. 이동거리는 얘는 15m입니다. 이동거리는 15m고요. 변이의 크기는 5m고. 변이는 동쪽 방향으로 5m.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고, 변이는 동쪽 방향으로 5m. 변이의 크기는 5m. 이동거리는 15m. 이동거리는 방향은 없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거리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이제 일직선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론 이거 일직선상에서 움직인 거긴 한데 운동 방향이 이건 바뀐 거죠. 돌았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크다.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동거리의 변이와 크기가 같은 건데, 이제 바뀌는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크다. 속력도 이제 정의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계산하시는 거고, 속력은 빠르기를 의미하는데,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속력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수 있는데, VT 그래프라고 하죠. 근데 VT 그래프로 그렸을 때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수 있는데, 평균 속력은 빨라졌다 느려졌는 거는 이제 상관없이 그냥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변이. 요거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 요건 시간분의 변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봤을 때 뒤로 만약에 이제 속도가 이제 뭐 처음에 플러스라고 생각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동하는 거랑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이제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전체 변위의 크기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가속도는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죠. 변화량 계산할 때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고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걸 이제 식으로 쓰죠. 가속도 A라고 보통 쓰고, 델타 T분의 델타 V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델타 V라는 것은 가속도에다가 시간 변화량 곱하면 속도 변화량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속도 변화량 나옵니다. 자꾸 연습하면 되긴 하고요. 만약에 가속도가 뭐 10m/s 제곱이다. 그럼 그 가속도로 뭐 2초 동안 갔다. 그러니까 가속도에다 시간 곱한 거죠. 그러면 20m/s만큼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 방향이 원래 운동 방향이랑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요. 가속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속력이 감소하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이 작용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F는 m이라고 하는 공식이 뒤쪽에 나오죠, 그죠? 가속도는 이제 힘에 비례하는데 A는 m분의 F고, 힘도 방향이 있어요. 힘도 방향. 원래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면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가속도가 플러스고,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적용할 때 좀 어렵죠, 사실. A 같은 경우에 10m/s로 0초일 때, t가 0일 때 출발해서 10초일 때 이제 20m/s가 됐네요. 근데 여기 이제 등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나?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속력이 변했으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는 10초 동안에 나중 속도가 20m/s고 처음 속도가 10m/s입니다. 그래서 1m/s 제곱에 가속도로 움직인 거고, 그죠?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죠. 이거는 이제 m/s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나중이 5야, 처음이 25고,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10초 동안에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 거죠. 1초에 2m/s씩 감소했다, 이 소리죠. 그렇죠? 1초에 2m/s씩 감소하는 운동을 한 거다. 옆에 있는 문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P에서 QG나 R까지 오는 동안에 10초 걸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P에서 Q를 지나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이동거리는 7m네요. 변위는 빼야죠. 3m죠, 3m. 변위의 크기라고 물어보니까 3m만 쓰면 되고, P에서 Q를 지나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몇 초였지 방금? 10초 동안에 7m를 가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0.7m/s고 평균 속도는 변위가 지금 3이기 때문에 0.3m/s가 되는 거지.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직선상의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여 3초 후에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8m/s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이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3초 동안에 나중에 8m/s가 됐습니다. 8에서 2 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6m/s를 3초 동안에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2m/s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운동의 분류.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은 속력이 같다라는 거고 직선은 방향도 같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안 변한다라는 거죠.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등이 있다.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보통 이걸 이제 VT 그래프라고 하죠. VT 그래프에서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속도라고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속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무튼 3m/s의 속도로 5초 동안 이동하면 밑면의 넓이가, 이 면적이 변위를 나타냅니다. 지금이야 이제 방향도 안 바뀌기 때문에 이동 거리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VT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변위를 의미한다. 근데 이거는 위치 시간 그래프죠.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이제 속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고,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온다. 변위야 그냥 읽으시면 되죠. 5초 있을 때 변위는 이제 15m 읽으시면 되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밑면의 넓이가 변위, 속력만 변하는 경우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빠르기만 변하는 가속도 운동, 그게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인데, 언덕을 내려오거나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공이라던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멈췄다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도중만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속력이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죠. 요거는 이제 가속도 운동인데 속력만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등속 원운동 있죠. 회전근해나 선풍기 날개나 회전 관람차나.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이렇게 커브 돌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 것도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은 바뀌는 운동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런 운동이다. 등속 원운동이 운동 방향만 변하고 빠르게 속력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의 이동 방향은 이쪽이고 여기서 이동 방향 이쪽입니다. 접선 방향이거든요. 이게 방향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방향 안 바뀌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서는 이쪽 방향, 이 순간에서 이쪽 방향, 이 순간에 이쪽 방향이니까 계속 방향은 바뀌는 겁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바뀌는 거. 내려올 때 빨라지면서 방향도 바뀌고, 직선 운동이 아니니까 방향 바뀌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 좀 느려지다가 내려오면서 빨라지면서 속력 바뀌는데 방향은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방향 바뀌는 거죠. 접선 방향으로. 시계추도 진자 운동.
빨라지다가 느려지는데 속력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등속 직선운동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변이랑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이동거리랑 뭐 방향 바뀐 게 없어서.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속도의 크기와 같다. 속력이랑 속도랑 뭐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저 경우에만 등속 직선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의 속력은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초 단위죠. 그렇죠? 2초 동안에 6m 갔으니까 3m/s. B 같은 경우는 여기죠. 2초 동안에 2m 갔네요. 2m. 2초 동안에 2m 갔으니까 1m/s. 자, A, B 위치가 같은 순간은 이건 이제 그래프 상에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1초일 때 위치 같다.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을 끝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은 변하고, 속력 아니면 빠르기는 변하고, 물체의 방향은 물체의 이동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과 진자운동. 얘는 이제 등속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빠르기 똑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원운동을 했을 때는 방향 자꾸 바뀌는 거고, 진자운동은 이제 운동 방향하고 빠르기랑 다 변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 제일 빠르고요. 이 중심에서 양 끝에서 제일 느리고, 다중 삼각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직선의 물 미끄럼틀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 방향은 안 바뀌는 거고 빠르기만 바뀌는 거고. 이것도 이제 방향은 안 바뀌는 거고 빠르기만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빠르게 바뀌고 방향만 바뀌고. 요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방향도 바뀌는 거고. 이것도. 요거는 뭐 전송대라고 하는 건 이제 컨베어 벨트인데, 이건 방향만 바뀌겠네요. 얘는 방향만 바뀌고, 휘어진 전송대 위에. 그렇죠? 얘는 방향만 바뀌고 속력은 일정한 거고요. 이렇게 이건 구분하시면 되고요. 얘는. 자,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거고, 근데 그 가속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값이 일정할 때, 가속도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요 속도 변화량을 알려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죠. 가속도 뜻이 원래 1초 동안 몇 m/s가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당 변화량이니까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를 원래 속도에다 더하는 거야. 원래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 그러면 나중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중 속도는 원래 속도가 있어요. 원래 속도, 처음 속도. 거기에다가 속도 변화량 더하면 되지. 그렇죠? 당연히 이러겠죠? 네. 자, 요거를 이제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VT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V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에 관한 그래프. 이게 이제 변이니까 이거 X축에 해당하는 값이고, V0는 Y 절편이고, 요 A는 뭐겠어요? 기울기겠죠?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이제 t만큼 지났을 때
요 때는 뭐 이건 물론 V0 플러스 AT죠. 요 값은 V0 플러스 AT.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변인데 변이에 관한 공식을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밑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요만큼은 넓이가 V0T고 요만큼은 삼각형인데 요 높이가 AT죠. AT. 왜냐면 변화량이기 때문에 밑변은 그대로 T고 그래서 요 삼각형은 2분의 1 AT 곱하기 T니까 AT 제곱 요걸 두 개를 더하면 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물론 이제 그래프로 풀 때도 있고요. 공식으로 풀 때도 있고 이런데 둘 다 알아놔야 돼요. 둘 다 알아놔야지 적합한 상황에서 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운 게 일단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에다 시간 곱하면 속도 변화량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 근데 그걸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알아보시면 변위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요 두 공식 꼭 알아야 되고 근데 요 A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대신에 어떤 마이너스 값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미리부터 요걸 마이너스를 바꿔놓을 필요는 없고 요 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식을 연결을 하면 이 두 식을 연결을 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또 나와요. 총 식이 3개죠. 3개 1번, 2번,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T를 소거하면 돼요. T를 1번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2번식에다가 넣어서 전개하면은 저 식이 나옵니다. 근데 저 식이 편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을 안 알려줄 때가 있어서 이렇게 3가지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문제 풀고 갈게요.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의 빠르기가 등속이라 써있으니까 일정한 거고 운동 방향 원운동이라는 거는 방향 바뀌는 거죠. T 0일 때 2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운동 방향이 일정한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여 4초가 됐을 때 18m/s가 되었다. 가속도의 크기는 A는 4분의 18에서 2 빼면 되죠. 그래서 16m/s 4m/s 제곱.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계산했는데 근데 가속도의 크기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값 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여서 가속도의 크게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값 떼고 쓰시면 됩니다. 정지했던 자동차의 크기가 3m/s 제곱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기 시작하여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것도 뭐 뒤로 이동한 이 문장 자체로는 사실 뒤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랑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고 일단 공식대로 그냥 한번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공식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V0가 이제 0인 거죠.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a가 3이고 t가 4의 제곱. 그러면 24m는 이동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4초 후면은 이제 4초 후면은 몇 미터 퍼 세크가 돼 있어, 속력이? 12m per sec가 돼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0부터 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12m per sec까지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6m per sec가 되고요. 평균 6m per sec로 4초 이동했다. 그래서 24m 이동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평균 속력 구할 때 나중 속력하고 처음 속력 더한다는 2로 나누면 되니까, 일정하게 변할 때는 평균 속력 구하는 게 쉽죠. 그냥 중간값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 요거, 얘를 이제 1을 정리해서 2에다가 집어넣으면 요런 공식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쓰일 때가 있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등가속도로가 써있다라는 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가속도가 일정할 때는 평균 속력을 중간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랑 시간에 관해서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하냐면 a 곱하기 t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밑면의 넓이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요거는 이제 이 그래프 그린 거죠. V는 V0 플러스 AT 이거 그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면의 넓이를 이제 공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평균 속도는 요 뭐 0에서부터 t까지 평균 속도는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선이 지금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 속력이 감소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쇠구슬을 지금 위쪽으로 굴렸나 보네요. 그죠? 밀어가지고 점점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질 건데, 위치 변화량을 보니까 처음에 0.1초 사이에 0.09 미터를 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계산 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0.06m 위치로 갔는데, 요 시간에 따른 시간 간격에서의 위치 변화량은 일단은 여기는 이제 0.07m긴 하겠다. 그쵸? 요 차이 값은. 근데 시간 간격이 0.1초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줘서 구간 속력을 계산한 거지. 그래서 0.9, 0.7, 0.5 이렇게 0.2씩 일정하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속도 변화량이 각 구간별로 속도 변화량이 0.2인데 시간 간격이 0.1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쵸? 0.2m가 아니라 이 간격이 0.1초 간격이잖아. 0.1초 동안에 0.2m/s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2m/s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가속도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이긴 해야 돼요. 왜냐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기울기가 점점 덜 가파라지고 있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구하기 쉽죠, 그렇죠? 0.5초 동안에 그래서 0에서 원래 나중에서 처음 빼면 이제 마이너스 1m/s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세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m/s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거죠.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운동 방향이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16m를 이동하는 순간 6m/s라고 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2 더하기 6 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4네 4. 평균 4m/s로 몇 초 동안 가야지 16m를 가냐면 4초 가야겠네, 그죠? 근데 가속도 크기는 이제 4초 동안에 6에서 2 빼면 이제 4네요. 4m/s만큼 증가를 한 거잖아요.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공식을 자꾸 써먹는 게 좋은데, 2의 s는 v제곱,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여기에 가속도 구하려면 원래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시간을 구한 거고, 원래대로 하려면, 그쵸? t분의 델타 v니까.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시간을 구한 거고. 근데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a는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2가 2 곱하기 s가 16이고요. 66에 36에서 4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2분의 32 맞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그거는 자기가 편할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한 거죠. 공식을 써야 될 때도 있다. 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2초 동안에 20m/s 증가했네. 그러면은 10m/s 제곱이 A의 가속도의 크기이고, B는 원래는 마이너스 값인데 그냥 플러스로 쓰는 거다라는 거죠. 2초 동안에 10만큼 감소한 거죠. 2초 동안에 마이너스 10m/s야.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5m/s 제곱 쓰면 됩니다. 크기로 물어보니까. 자, 2초일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처음 출발점이 같아야지 되겠죠. 동일한 직선상에서 같은 지점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0초일 때. 그러면 이제 넓이 계산하셔서 차이값 구하면 되죠. 넓이는 요거는 이제 평균은 15겠다. 15 평균 15, 그렇죠? 15 곱하기 2 하니까 이거는 30m고, A는 평균이 20이네요. 40이고,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이제 거리죠. 거리 사이의 거리 10m가 되는 거고,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이다. 방금 했죠. 그러니까 얘가 직선상,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값을 읽으시면 되긴 하거든요. A가 20이고요. 평균이.
B가 15죠. 그러면은 3분의 4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B의 3분의 4배이다. B의 3분의 4배이다. 됐죠? 네. 넘어가시고 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한다. 힘의 정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한다. 힘은 3요소가 있는데 크기, 방향, 작용점. 크기, 방향, 작용점. 이 크기, 방향, 작용점이 다르면은 힘에 의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개가 중요한 거고, 작용점은 이제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고요. 작용점은 이제 화살표의 출발점으로 놓으시고, 힘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방향을 정하시고, 힘의 크기만큼 화살표의 길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그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되고, 방향이나 작용점은 이제 각각 되는 거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걸 쓴다. 이제 뭐 공식에서 나오지만 아무튼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게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는데, 힘을 ma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힘을 정의를 할 때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1N이라고 하자. 요렇게 하니까 는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게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 비례 상수가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1N의 힘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비례 상수가 1이 되니까 그냥 는으로 놔두는 거죠. 원래 이런 이제 비례 관계에서는 비례 상수가 필요한데, 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죠. 1N은 질량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는데 우주 공간에서 1kg짜리를 내가 뭐 일정한 힘으로 밀어줘요. 그랬을 때 이제 가속도를 쟀을 때 걔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 그 힘이 1N이다. 그 힘이 1N. 1N은 1kg/m/s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단위는 kg/m/s 제곱인데 뉴턴으로 이제 축약해서 쓰는 거죠. 1N으로 쓰는 겁니다. 힘의 합성. 어떤 물체에 힘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수가 있고, 그거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합력으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알짜 힘.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한다. 자, 원래는 알짜 힘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고, 왜냐면 이제 합력은 이제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 그럼 이 두 힘만의 합력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짜 힘은 하여튼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거. 합력, 힘을 다 합친 게 알짜 힘이고, 합력은 뭐 2개만 합치거나 3개만 합치거나 이럴 수도 있죠. 어찌됐건 이제 힘을 합성을 해가지고 두 힘을 하나의 힘으로, 알짜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죠? 근데 방향이 같으면 더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반대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고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고, 방향은 큰 힘의 방향으로 두시면 되고. 이해가시죠? 힘의 평형. 합력이, 알짜 힘이 0일 때 이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한다. 이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힘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 하는 물체는 힘이 평형 상태이다.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니까 원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애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움직인다고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 자, 그리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두 힘은 평형을 이룬다. 뭐 그렇죠. 알자.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을 했네요.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동기를 사용하여 1kg의 물체에 연직 위 방향으로 20N의 힘을 작용하여 당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전동기 힘은 20N인데 중력이 10N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중력 가속도가 이제 10m/s 제곱이고,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알자 힘은 10N이지, 10N. 알자 힘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고, 크기는 10N이고. 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속도가 얼마냐? F는 ma에서 알자 힘이 10, 질량은 1. 가속도가 이제 10m/s 제곱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수평한 책상면 위에 놓여 있다. 중력 가속도는 g다. 놓여 있대요. 알자힘은 0이에요. 놓여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알자힘 0.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mg. 뭐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지금 mg.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책상면이 떠받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안 떠받치고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뭐 써도 되죠. 0m 쓰는 거. 그러네. 뭐 0m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이 책상면이 버티고 있어요. 만약 못 버티면 밑으로 이제 부서지고 떨어지는 거죠. 자, 뉴턴 운동 1법칙,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은 원래 갈릴레이가 먼저 이야기한 거고, 관성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성질이 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뭐 이런 걸 이제 정지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동관성이라고 하죠. 여기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관성이 크다. 휴지 같은 거 끊을 때, 이게 두루마리 휴지가 많으면은 쉽게 돼요. 왜냐하면 질량이 크니까, 정지관성이 커서. 근데 휴지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밖에 없어. 그럼 잘 안 돼. 도로로 그냥 풀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달리던 버스가 운동관성이죠. 이건 정지관성이고. 나무 이게 망치 쓰다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뭐 이거 장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그럼 이렇게 딱딱 치면 얘가 이게 박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다 못 같은 거나 아니면 쐐기나 이런 거 박아가지고 잘 안 움직이게 하거든요. 이건 이제 운동관성이 되는 거고. 이건 정지관성이죠. 하여튼 뉴턴 1법칙은 관성 법칙이다. 갈릴레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갈 거다.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는 다 힘이 작용해야지 운동한다 생각했는데, 예,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예. 한 2000년 동안의 생각을 뒤집는 거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생각으로 이제 증명한 거고, 이거는 이제 딱 잡아당기면은 사실 실이 끊어지긴 되게 어렵고, 이런 실험하려면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해가지고 실험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이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당기면 B가 끊어진다, 얘가. 실을 끊을 정도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거는 이제 추가 이미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라 쓸게요. 밑에 답도 정지관성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냥 관성으로 되어 있네. 하여튼 관성이라고 관성으로 설명하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삽질할 때 이거 여학생이 삽질하고 있군요. 좀 희한하네. 이렇게 여기에 흙이 있었는데 삽을 이렇게 뻗다가 삽은 멈추는데 흙은 날아가는 거죠. 이건 이제 운동관성이 되겠죠. 흙이 운동하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어떨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물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한다. 그게 관성이다. 등속 직선을 등속 직선 운동한다. 자, 운동 이 법칙이 가속도 법칙이고요. 이렇게 아무튼 실험을 해 보면 이제 힘을 1N, 2N, 3N 이렇게 증가시키면 가속도도 뭐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비례 관계죠. 힘이랑 가속도는 비례 관계구나. 근데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네. 이걸 합쳐가지고 쓰면은 잘못 썼네. 가속도에 대해서 쓸게요.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 그래서 힘을 정의를 아까 말한 것처럼 1이라고 이제 하면 는을 붙이는 거고, A는 N분의 F고 F는 MA. 엄청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남은 거죠. 뉴턴 운동 이 법칙은 이제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가속도가 이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힘을 정의할 수가 있다. F는 MA다. 이렇게. F는 MA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긴 하죠, 지금. 힘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이 가속도가 지금 2배, 3배 된 거잖아요. 그죠? 질량에 대해서는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가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줄어든다. 그래서 F는 MA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F는 MA니까 이제 공식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F는 MA, M이 2, A가 3, 6N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2kg 짜리였고, 얘가 F고 얘가 EF네요. 자, 그래서 무엇은 힘의 크기가 F일 때 Q가, 가속도는 기울기라고 했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죠? 얘는 이제 뭐 3m/s 제곱이고, 얘는 뭐 2분의 3m/s 제곱이고. 무엇은 힘의 크기가 EF일 때다. P일 때. F는 질량 나와 있나요? 질량이 나와 있군요.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EF가 질량이 2고 가속도가 3이잖아요. 얘가 P점에서 보면
F는 이제 3N이 되는 거네요. P점에서 보면 F는 MA6 쓴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같은 이야기고, 뉴턴 운동 2법칙은 F는 MA다. 똑같은 다 설명이고, 근데 이거를 이거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결국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풉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식은 F는 MA 달러 이거 하는데 문제는 엄청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질량이 그러니까 물체 두 개를 미는 거죠. 그랬을 때 F는 MA인데 M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요때 A가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요때. 근데 이 A 가속도는 두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는 사실 풀다 보면 엄청 어려운데, 요런 경우에 힘은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힘이죠. 이게 F죠. 근데 얘가 F야. F는 MA. M은 두 개 더 해야 돼.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요때 A를 구하려면,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지금 뭐 B가 더 무겁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R자 힘을 구해야 되는데 R자 힘이 MBG에서 MAG 뺀값이에요. 이거는 MA인데 M이 또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이렇게 또 바뀌죠.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을 막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적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뭐 이거를 전체로 외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면 되고, 이제 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의 합력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거든요. 요 장력이라고,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 이런 장력은. 근데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장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기에서나 다 작용 반작용으로 다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사실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면서,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 3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6N인 힘을 작용했을 때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P와 Q는 A, B의 속도를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각각이나 보네요. 각각이었구나. 그러면 아무튼 얘가 지금 가속도가 더 큰 애가 질량이 작은 애지. 왜냐면 이제 F는 MA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 A는 N분의 F이기 때문에 힘이 같은 거죠. 지금 힘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으니까 질량이 작은 애가 가속도가 큰 거죠. 그래서 A가 2kg짜리니까 P가 A겠네요. Q가 B고, 그 다음에 T0는 뭐 일단 뭐 요 Q로 잡아서 할게요. Q가 지금 F는 MA인데 F가 6이고
m은 3이고 a는 2겠죠? a가 2가 나오려면은 요 시간이 2초가 나와야겠죠, 그쵸? 네. 2초 동안에 2m/s가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도가 2이려면 2 쓰면 되고,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 2kg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중력이 20N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N이 5kg을 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F는 ma인데 F는 m이 3 더하기 2 해가지고 5예요. 가속도는 4고, 근데 이 4m/s 제곱은 둘 다야, 둘 다. 같이 움직이니까 4m/s 제곱이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가속도가 4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F는 ma를 또 쓰면 m은 2고 가속도는 4야. 8N이야, R자. 근데 20N인데 왜 8N이냐? 요 실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이건 중력이고 장력이 12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8N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12N이 돼야 되고, 다시 얘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사실 여기에서도 12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력이.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얘한테 작용한 R자 힘이 12N인데 F는 ma잖아. m은 3이고 a가 4 나와야 되는데 4 맞죠? 그러니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8N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얘가 가속도가 지금 4니까 F는 ma, ma. 8N의 R자 힘이 작용해야 되는구나. 근데 합력 관계를 배웠잖아요. 중력은 20이고 장력은 12N이면은 합력이 8N이겠지. 그리고 장력은 12N. 이렇게 하는 거죠. 뉴턴 운동 3법칙, 작용 반작용.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항상 그거랑 이제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둘 중에 아무나 밀어도 둘 다 밀립니다. 둘 중에 아무나 끌어 잡아당겨도 다가옵니다. 내가 용수철을 B를 세게 잡아당기는 것만큼 똑같은 크기로 A에 표시가 됩니다. 작용 반작용이 있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A, B.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BA라고 쓰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붙이는 거예요. 힘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면은 마이너스 값 붙여가지고 계산합니다. 정반대면. 그래서 요게 이제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지.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반대다. 작용과 반작용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다. 이를 뉴턴 운동 3법칙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미는데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FB겠네요. FB고 아니네. 서로 밀었나요? 한 사람이 민 게 아니군요. 다시 읽어봐야겠네. 마주대고 A는 B에 A가 B를 크기가 FA인 힘으로 밀었고, 그랬네.
B는 A의 크기가 FB인 힘으로 밀었다. A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이거는 이제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FA를 빼줘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FA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B가 작용한 거 맞고, 근데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FA에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FA. 근데 방향을 표현하려면 이걸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한 거지. 이게 사실 빼준 게 아니라 이건 더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FB랑 FA에 대한 반작용의 힘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크기? 플러스로 돼 있네. 크기가 그러네. 그냥 이건 일단 크기로만 표현된 거군요. 그러네. 그러면은 그냥 더하는 게 맞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의 크기인데 방향은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 같은 거지 지금. 이 방향 같은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기는 FA인데 방향이 지금 FB랑 FA랑 같은 방향이네요, 그렇죠? 그냥 더하면 되겠네. 크기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이제 FA 더하기 FB 있으면 돼요. 자, 두 개의 동일한 용수철 A, B를 연결하고 B 눈금이 2N이 나타났다. 그럼 얘도 2N 나타납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이제 주어 목적을 바꿉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 A의 눈금이 가리키는 측정값은 2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은 뭐 어느 곳에서는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똑같습니다. 태양을 지구를 당기는 힘이 더 큰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 주어 목적으로 항상 바꾸시면 되겠고요.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노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 자주 나오죠,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해야지 합력을 계산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알짜임이 0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힘이 평형을 이룰 때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가 있고, 합력, 알짜임은 0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과 힘이 평형을 이뤘을 때 두 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달려 있네요. 매달려 있는데 3kg짜리는 지구는 이제 30N의 힘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실은 또 이제 여기 30N의 힘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 장력이라고 보통 써도 되고요. P가 A를 당기는 힘.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0N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은 F1과 F1을 읽어보셔야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있네. F2랑 F1이랑 작용 반작용. F3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는 힘. 그럼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F4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요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고,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을 찾아야 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 목적어가 보어라고도 해야 되나? 하여튼 목적어가 물체가 돼야 되죠. 목적어가 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점 테스트 좀 쉬었다가 2점 테스트 이거 좀 풀어보시고. 많아요 문제 근데 20번까지네요. 예, 20번까지 풀어보시고.